자, 선생님이 일과 에너지 부분도 마저 영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우리가 운동과 에너지 큰 단원 앞에서 우리 속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등속 운동, 그리고 자유롭게 떨어지는 공기에 마찰이 없을 때 물체를 정지한 상태로 떨어뜨릴 때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 두 가지 배웠었어요. 그러면 이번엔 일과 에너지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면은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어떠한 공이나 어떠한 박스가 있으면 여기다 우리가 힘을 줄 거야. 힘을 우리는 F라고도 써요. 영어로 force라고 해서 얘의 줄임말을 대문자 F라고 써요. 힘을 줬을 때 이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지? 당연히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을 하지, 보통. 그거를 우리는 일을 한다라고 해. 일을 한다. 근데 과학에서의 일이라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말 그대로 오른쪽에 보면 과학에서 일이 아닌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한 일이 많다, 아니면 할 일이 많다, 과학책을 읽는다, 음악 감상을 한다, 이런 것들은 일이 아니겠지. 우리 그 전에 배웠던 것처럼 과학에서 힘이 아닌 경우처럼 과학에서 일이 아닌 경우들도 몇 가지 있어요. 이거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일의 양. 일의 양은 작용한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이라고 써있네. 우리 일 우리 이미 배웠었어.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을 줬을 때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해준 거예요. 우리 일을 W라고도 쓰기도 하고, 힘을 F라고 쓰기도 하고, 이동거리는 S라고도 써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다시 옆에 있는 각각의 단위들이 있어. 얘네 J, N, M이라고 읽으면 큰일 나요. J라고 써 있는 거는 줄이라고 읽어주면 되고, 우리 힘은 배웠었지. N 이렇게 써 있는 건 뉴턴이라고 읽어주는 거고, 우리 이거는 당연히 우리 알고 있었던 거 미터라는 단위 써주면 돼요. 이 식은 제일 중요한 식이니까 다 반드시 외워주고, 얘네 바꿔서 외워주는 방법도 알아둡시다. 이거 두 개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1의 단위, 우리 줄을 사용한다 그랬지. 1줄은 그러면 어떻게 구해? 1줄은 1뉴턴을 줘서 1m 이동했을 때 1의 양이겠지. 여기 써있는 거예요. 1줄은 물체에 1뉴턴의 힘을 작용해서 1m만큼 이동할 때 한 1의 양이다. 여기 앞에서 배운 거는 W는 F 곱하기 S밖에 없는 거야. 요거 알아두고, 그 밑에 봅시다.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총 3가지가 나오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일 어떻게 쓴다 그랬지? W는 F 곱하기 S. 일이 0이 되려고 하면은 F가 0이거나 S가 0이어야겠지. 일단 F가 0인 경우가 요 두 번째, 여기 F는 0인 경우. 그리고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이동거리가 0인 경우, 여기가 S가 0인 경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으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이 정도 3가지 정도는 알아둡시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를 자주 까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세 번째 경우 특히나 조심해주고, 자, 하나씩 봐봅시다. 이동거리가 0인 경우, 힘을 줬는데 물체가 안 밀렸어. 예를 들어서 벽을 밀었는데 벽이 안 움직여. 그러면은 얘도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힘이 0인 경우, 우리 쉽게 말해서 얼음이나 아니면은 영화관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치는 경기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에어트랙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먼저 골을 넣는 사람이 이기는 거, 뭐 이런 사이에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밀었어. 근데 그 이후로는 힘을 줬어? 날아가는 동안 힘을 줘? 계속적으로 우리가 힘을 주는 건 아니야.
마찰력이 없어서 계속 움직이는 거야.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럴 때는 힘이 작용하진 않았어. 근데 움직이곤 있네. 거리는 생겼어. 이럴 때도 1이 0이다. 이 경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는 거는 가방을 들고 선생님이 이동을 한다고 해보자. 이 가방을 어떻게 들고 있어? 위쪽 방향으로 힘을 주면서 들고 있어. 이쪽으로 힘을 주고 있어. 근데 선생님 걸어가고 있네.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힘하고 지금 이동 방향 어때? 수직이야. 이런 경우도 우리는 1이 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도 하나 기억해주고,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등속 원운동한다 그랬는데 우리 쥐불놀이라고 해서 깡통에다가 이렇게 줄을 연결시킨 다음에 여기 사람 이렇게 들고 있어. 그 다음에 얘를 빙글빙글 이렇게 한 바퀴씩 계속 돌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동 방향이 원의 접선 방향이라고 해서 원에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할 거야. 만약에 이 위치에 있다면 이동 방향은 여기. 근데 우리 어떻게 들고 있어? 얘네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어. 안쪽으로, 원의 안쪽, 원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고 있어. 어때요? 여기도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야.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겠지.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억해 주시고, 그 밑에 봅시다. 이동거리와 힘 그래프, 그래프 아래 부분의 넓이는 한 일의 양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 그래프 읽을 때 뭐부터 보라고? 가로부터 보라고. 그리고 세로로 보는 겁니다. 그럼 가로가 뭐야? 이동거리. 세로가 힘이야. 그럼 무조건 이렇게 생긴 그래프겠네. 여기가 이동거리. 줄여서 이 거라고 쓴 거 이해해주고, 세로가 힘이겠네. 어때? 그래프 보니까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럴 때 우리 W는 FS라고 구했네.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은 당연히 이만큼의 면적이 나오겠지. 첫 번째 그래프 봅시다. 넓이 어때? 힘 8N일 때 이동거리 얼마야? 4m. 곱해주면 얼마만큼 나와요? 32. 근데 단위 뭐였지? 우리 1의 단위 줄.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계속 4m 이동할 때까지 8N의 힘을 쭉 주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 3m까지는 5N을 줬고 3m에서 6m까지 이동할 때는 10N을 줬어. 그럴 때는 그 아래 면적만 구해주면 돼. 이 아래 면적 구해주면 돼. 1번 넓이 15. 5 곱하기 3이니까 여기 3m 이동했고 여기는 10이니까 30이 되겠네. 그러면은 10 더하기 30 하면 얼마야? 45 줄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 구해주면 되고, 계속 6m까지 이동할 때 힘이 5N까지 쭉 증가해. 처음엔 0N이었다가 쭉 올라가면서 5N까지 증가해. 그럴 때도 어떻게 구해요? 밑넓이만 구해주면 돼.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알지? 가로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만 해주면 되지. 6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얼마예요? 15. 단위 줄 붙여주면 되겠지. 그냥 밑넓이 구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거고. 4번 해봅시다. 중력에 대하여 한 일과 중력이 한 일이라고 써있는 거 봅시다. 중력에 대하여. 중력은 어느 방향이야?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근데 중력에 대하여 한 거. 대하여 한 거면 위쪽으로 선생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야겠지. 그러면 들어올린 높이가 이동 거리가 될 거고, 힘은 얼마만큼이야? 물체의 무게만큼 선생님이 힘을 주고 있겠지. 그 물체의 무게는 다른 말로 중력과 같으니까 중력 곱하기 들어올린 거리 해준 거랑 같아요. 만약에 중력이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유낙하한다고 하면은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이 물체가 이렇게 떠 있어. 그러다가 이 물체는 정지해 있어 처음엔. 근데 그러다가 힘을 받아. 어느 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무슨 힘을? 중력을. 그럼 당연히 물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지. 쭉 떨어졌어. 바닥까지 쭉 떨어졌어. 그럼 떨어진 거리가 이만큼이 존재할 거고,
중력이라는 힘만 작용했으니까 중력 곱하기 떨어진 거리를 해주면 한 일이 똑같이 나와주겠지. 얘 같은 경우는 중력이 한 일이고, 선생님 반대쪽으로 중력과 반대 방향을 해준 거는 중력에 대해 한 일이에요. 이거 앞에 있는 여기 2에 대해 이거 구분 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오른쪽에 물체를 이동시킨 경로에 따른 일의 양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조금 나눠서 봅시다. 우리 가 과정 먼저 봅시다. 가 과정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오른쪽으로 20N만큼의 힘을 줘서 2m가 이동을 했어. 그 후에 정지한 다음에 힘을 줘서 우리 1m만큼 올라갔어. 근데 물체의 무게 몇 뉴턴이야? 50N. 그럼 들어올릴 때 쓴 힘 50N이겠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을 나눠 구해주면 돼. 첫 번째 과정이 뭐야? 마찰력에 대해서 한 일이야. 여기 아래 써있는. 두 번째가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이야. 첫 번째 마찰력에 대하여 한 일,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해주면 얼마만큼이에요? 40줄이 나오겠지? 40줄. 중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 1m 들어 올렸는데 물체의 무게 얼마였어? 50N. 그럼 50N 곱하기 1m 해주면 50줄이 나오겠네. 얘네 둘이 더하면 몇? 90줄이 되겠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거 봅시다. 나 과정은 어떻게 구해? 첫 번째 먼저 들어 올렸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과정 같은 경우에는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힘을 작용한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과정 중력과 반대 방향이라서 수직 방향이 아니었지.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 아니라서 일이 있었어. 근데 지금 두 번째 과정 한번 봅시다. 다 지우고 나 과정에서 두 번째 과정 한번 봅시다. 이게 1번, 이게 2번. 1번 과정은 마찬가지로 힘도 여기일 거고 힘의 방향도 여기일 거고 이동 방향도 같을 거야. 근데 나의 2번 과정은 어때? 힘은 위로 들고 있어. 근데 이동 방향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네. 맞죠? 위쪽으로 들었는데 이동 방향은 오른쪽. 어때요? 수직이에요. 그리고 2번 과정 일이 있다 없다? 일이 없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일 여기에는 0줄이 되는 거야. 그리고 1번 과정만 구해주면 되겠네. 50N을 우리 몇 미터만큼 이동시킨 거야? 1m만큼. 50N 곱하기 1m 해주면 몇 줄? 50줄. 그래서 가 과정처럼 가는 것과 나 과정처럼 가는 것이 일의 양이 달라요. 우리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 세 번째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까먹으면은 무조건 가와 나가 같다고 나올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것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쭉 봅시다. 일과 에너지라고 써있는데 우리 방금 전에 일을 배웠어. 일은 어떻게 구했지? W는 FS라고 해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했을 때 일의 양이 나왔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 이거를 배울 거야. 일단은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에너지가 무엇인가를 봅시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니는 줄을 사용한다 라고 써있어. 그리고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전환된다는 건 일에서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에너지에서 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선생님이 뒤에 있는 내용은 뒤에 하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 먼저 읽어봅시다. 1에서 에너지로 전환, 그리고 에너지에서 일로 전환이라고 써있는데 외부 물체에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 증가, 에너지가 일로 바뀌는 거는 외부에 일을 하는 물체는 에너지가 감소. 이거를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근데 밑에 한번 먼저 보면은 이해될 겁니다. 첫 번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나와 있어. 얘는 위치 에너지의 밑줄 긋시다. 위치 에너지는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라고 구하면 돼요. 이때 위치 에너지는 EP라고도 써. 이거는 potential이라는 영어를 약자로 여기다 P 적어놓은 거야. 얘 9.8이라고 쓰고 질량을 우리는 M이라고도 써요. 우리 W는 FS 썼던 것처럼 단위가 아니라 질량 자체를 우리 M이라고도 쓰는 거야. 그리고 높이는 H라고 씁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도 다 영어 약자야. 매스, 하이 라고 해서 다 영어 약자니까 그냥 암기해 주는 게 좋겠죠. 영어를 알고 있으면 편할 거고. 자, 한번 봅시다. 오른쪽 한번 그림 봐볼까? 얘 바닥이 있어. 이 바닥을 기준면이라 그래요.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만큼의 높이를 구할 거야. 만약에 물체가 여기 위에 있다고 해보자. 위에 있으면은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h만큼 떨어져 있네. h 미터만큼. 근데 얘의 질량 뭐야? m 킬로그램이래. 그럼 우리 한번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위치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m 킬로그램 곱하기 h 미터 곱해준 다음에 얘네 구해주면 몇몇 줄 이런 식으로 단위가 나오겠지. 위치 에너지 단위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단위인 줄을 사용한다. 이 정도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 한번 먼저 구해볼까? 여기 있는 거 먼저 구해봅시다. 3kg A, B 5kg이래. 그럴 때 각각 높이가 2m, 1m래. 그러면 얘네 각각의 위치 에너지도 구할 수 있을 거고 각각의 위치 에너지 비율도 구할 수 있을 거야. 우리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했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이게 A의 위치 에너지일 거고 B는 질량 곱하기 높이야. 근데 얘네 지금 약분해줄 수 있겠지. 9.8 같으니까 약분해주면 6대 5. 얘와 A와 B의 위치 에너지는 6대 5의 비율을 가질 겁니다. 각각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고 싶다면 9.8 약분하지 말고 얘네 곱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다시 돌아와서 여기 2번 먼저 봅시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기준면의 높이와 비례한다 라고 써있는데,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질량이 일정하거나 높이가 일정한 경우야. 일단 첫 번째 높이가 일정한다고 생각해보자. 우리 어떻게 구했어? EP는 9.8 곱하기 M 곱하기 H야. 근데 높이가 일정하대. H 값이 일정해. 그러면 얘의 값이 변하지 않는 거야. M이 올라가면 질량이 커지면 어떻게 돼? 위치 에너지 같이 커질 수밖에 없네. 쭉쭉쭉쭉 같이 비례해서 커지겠네. 그럼 반대로 질량이 일정할 때 높이가 커지면은 얘는 숫자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거고, 높이가 증가하면 당연히 위치 에너지도 커지겠네. 똑같이 비례하는 거야. 이거 나타내준 그래프가 이거인 거고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이 식을 알아두면 우리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개념이고. 자, 그 아래 봅시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일의 관계라고 써있어. 1에서 위치 에너지로 변환된 것과 위치 에너지에서 1로 변환된 게 있네. 먼저 봅시다. 추를 처음에 들어올리는 1을 해줬어. 그럼 얘 추에 뭐가 생겨? 위치 에너지가 당연히 생기겠네. 왜? 높이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위치 에너지 생길 수밖에 없겠지. 왜? 9.8 곱하기 M 곱하기 H인데 질량이 없는 물체? 없지. 무조건 질량 가질 수밖에 없지. 그럼 높이가 있으면 무조건 위치 에너지 가질 수밖에 없겠네. 그럼 2를 위치 에너지로 바꿔버린 거야. 얘는 처음에 1이라는 거 생각을 해보자. 얘 중력 다른 말로 추의 무게 곱하기 높이 FS 해준 거랑 같네. 얘가 마지막에 뭘로 바뀌었죠?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어.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고? 9.8 곱하기 M 곱하기 H. 얘네 서로 같다고 써줄 수 있어. 지금 이거 하나 기억을 해주고, 오른쪽도 똑같아요. 요번에는
추가 위에 있었어. 위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 당연히 있을까 없을까? 위치 에너지 있겠지. 높이가 있으니까. 근데 얘가 나중에 떨어져서 말뚝을 땅속에다 박는 일을 했어. 그럼 일이 어떻게 돼? 일이 생길 수밖에 없네.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그만큼 사라지겠지. 감소해서 0이 되겠지. 생각을 해봅시다. 말뚝을 박는 일은 마찰력 곱하기 말뚝이 박히는 깊이라고 써있는데 처음에 위치 에너지 9.8 곱하기 m 곱하기 h가 있었어. 얘네가 다 1로 바뀌었네. 마찰력 f 말뚝이 박히는 깊이 여기서 s라고 써놨네. 그럼 s가 되겠네. 얘네 둘이 같아요. 그거 표현해준 게 여기에 있는 이 식이에요. 어때? 에너지와 일은 서로 바뀔 수 있지. 1에서 에너지로, 에너지에서 1로 충분히 전환이 될 수 있는 둘이 같은 관계인 거예요. 생각을 해줍시다. 만약에 추의 질량이 커지면은, 추의 높이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1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얘네 둘이 같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거 하나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는 예시 한번 봅시다. 위치 에너지를 가지는 예시는 질량이 무조건 있을 거니까 높이가 있으면 위치 에너지 가질 수밖에 없겠네. 각각 예시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벽에 걸려있는 액자도 당연히 높이가 있을 거고, 번지점프대 위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있겠지. 그런 거 하나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거 3번으로 한번 우리 위치 에너지 잘 기억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번 봅시다. 기준면에 따라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다르며 기준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0이다 라고 써있네. 이 물체가 있어. 이 물체의 기준면을 지면으로, 이 바닥으로 했을 때 높이가 얼마큼이야? 5. 베란다의 높이로 뒀을 때는 3. 옥상을 기준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당연히 0m겠네. 당연히 위치 에너지 다를 수밖에 없겠지. 똑같은 물체니까 질량은 일정할 거고, 각각 구해주면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2 곱하기 5. 지면에서는 이렇게 구해주고, 여기서는 뭐만 바뀌었어? 5m에서 3m로. 그러면 옥상으로 갈 때는 0m로 바뀌었어. 각각 구해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보통 기준면을 언급을 당연히 해주는 게 맞아. 만약에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바닥, 지면으로부터 생각을 하면 돼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기준면을 얘기해줘야 물체의 위치, 물체의 높이를 알 수 있으니까 언급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쭉 보면 운동 에너지라는 게 나왔어. 우리 앞에서 방금 배웠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번에 배울 거는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말 그대로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어떠한 속력을 가지는 물체가 당연히 운동하는 물체라고 하겠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한 물체를 우리 운동이라고 하지 않지. 봅시다.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이야. 얘 다른 말로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이 K라고 써주고 2분의 1 질량 우리 앞에서 M이라고 쓴다 했지. 속력 우리 속력 앞에서 배웠지. 속력은 뭐분의 뭐야? 시간분의 거리였어. 얘 다른 말로 V라고 써줍니다. V를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와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V에다가 뭐를 해줘야 돼? 제곱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K는 어떻게 씁니까? 2분의 1 M V 제곱이라고 써주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봅시다.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만약에 속력이 일정하다고 하면은 속력을 생각을 안 하고 속력을 가려놓고 이렇게 가려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질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만약에 질량이 일정하다고 얘를 가리고 생각해보자. 속력이 증가하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 어떻게? 같이 비례해서 증가하겠네. 근데 여기서는 속력이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비례해서 증가하겠네. 만약에 속력의 제곱이라고 안 하고 속력
따른 운동 에너지라고 써 있어. 그게 오른쪽에 있는 여기 그래프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EK는 2분의 1 m v 제곱인데 뭐가 일정해? 질량이 일정해. 얘 생각을 안 해봅시다. 그럼 얘 숫자니까 얘도 생각 안 하면 될 거고, 속력이 증가한다 했어. 속력이 만약에 2배가 됐어. 그럼 운동 에너지 몇 배 돼? 4배. 속력이 3배가 됐어. 그러면 9배. 어때? 제곱수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그려주면 돼요. 보통 같은 경우는 이거 2개 속력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으면 왼쪽에 있는 2개 속력이라고 되어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속력 그래프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니까 1로 전환될 수 당연히 전환될 수 있겠지. 당연히 전환될 수 있겠지. 봅시다. 1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 에너지가 1로 바뀌는 거 2가지가 있어. 수레에다가 선생님이 힘을 줬어. 그럼 이 일을 하는 거지. 힘도 있을 거고 이동거리도 있으니까 F 곱하기 S는 W라는 일을 해주고 있을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생각을 해봅시다. 나중에는 계속 우리가 힘을 주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힘은 안 받고 있는데 우리 속력이라는 게 생겨. 움직이고 있으니까. 마찰이 없으니까 움직이고 있으니까 V라는 속력이 생겨. 얘 질량 당연히 있지. M이라는 질량 갖고 있어. 그러면 얘네 운동 에너지 생기겠네. 2분의 1 M V 제곱이라는 일이 에너지로 바뀌겠네. 이렇게 운동 에너지로. 조금 꼬여서 다시 얘기해 주자면 이 일을 해주면 속력이 생겨서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 그게 아래 나와 있는 거랑 같은 거고, 여기에는 나중 처음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처음에 정지해 있다고 생각해서 방금 전에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만약에 정지해 있지 않고 이 수레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속력을 V 처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움직이고 있는 속력을 V 나중이라고 뒀어.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운동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겠지. 속력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운동 에너지 증가하겠지. 근데 우리 증가한 만큼을 구해야 돼. 왜? 일을 해준 게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킨 거니까. 우리 수레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켰으니까 증가한 만큼만 같은 거겠지. 그러면은 우리 보통 증가한다고 하면은 변화됐다고 하면은 생각을 해보자. 2에서 5까지 숫자가 증가했어. 증가한 양 어떻게 구해요? 나중 빼기 처음에서 3만큼 증가했네 라고 얘기를 하지. 얘도 똑같아. 운동 에너지 처음에 있던 거를 구해주고 나중에 있던 걸 구해줘서 나중 빼기 처음을 해주면 증가량을 구할 수 있어. 이거 이해되겠지? 나중 빼기 처음을 해주면 그만큼 증가한 양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걔가 뭐랑 같다? 해준 1과 같다. 그리고 오른쪽에 봅시다. 운동 에너지에서 1로 전환되는 거. 운동 에너지가 있어. 처음에 움직이고 있어. V라는 속력으로. 질량은 M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 처음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만큼 2분의 1 MV 제곱만큼 갖고 있겠네. 근데 얘가 움직이다가 마찰이 있어서 정지가 됐다고 해보자. 정지가 되면은 1을 해준 거겠네. 마찰력이 F 힘만큼 작용할 거고, S는 나무 토막이 밀려난 거리겠네. 2분의 1 MV 제곱은 F 곱하기 S로 구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이 해준 1이겠지.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은 F 곱하기 S로 써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3번 해봅시다. 중력과 위치 에너지 및 운동 에너지의 관계라고 써있네.
처음에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이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체를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합시다.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바닥으로 떨어뜨리면서 속력이 생기지. 그러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네. 근데 바닥 높이가 지금 0이니까 여기는 위치 에너지 없을 거야. 그럼 우리 무슨 말로 정리해 줄 수 있냐면 위치 에너지가 1이 됐다가 1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거야. 위치 에너지 정지해 있으니까 이만큼 있을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떨어지니까 힘이 작용해서 중력 곱하기 이동 거리 1로 바뀌었다가 이 1이 마지막에 속력이 생겨서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겠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중간 어느 점을 집었을 때는 위치 에너지도 있을 거고 운동 에너지도 있을 거야. 그래서 얘네 같다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우리 이 과정을 생략하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해주면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위치 에너지 있어 없어? 위치 에너지 없어. 들어 올리고 있으니까 1이 있겠네. 왜냐면 여기는 처음에 움직이고 있던 게 아니니까 우리 힘을 줬으니까 1이 뭐로 바뀌었어? 올라가서 여기 정지하고 있으면 위치 에너지가 생겨. 그러면 1이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겠네. 여기도 마찬가지 중력에 대해 한 1이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겠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예시가 있을 거고, 속력을 가지는 거 V, 속력을 가지는 거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 2분의 1 m v제곱에서 질량은 일정했으니까 속력 가지면 위치 에너지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속력 가지고 있으면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가질겠네. 이런 것들 생각해주면 되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모두 가지는 경우 위치 에너지는 뭐가 있었으면 됐어? 질량이 당연히 있으니까 H를 가지면 되는 거고, 운동 에너지는 V를 가진 친구면은 당연히 있겠네. 높이를 가지고 속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두 가지겠네. 한번 예시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해주면은 충분히 일과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끝났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 당연히 반드시 알아줘야 되고, 일 구하는 식 당연히 알아줘야겠지. 그 세 가지 당연히 알아준 상태로 문제를 꾸준히 풀다 보면은 에너지가 일로 바뀐 경우나 일이 에너지로 바뀐 경우나 하고 쉽게 이해될 거야. 만약에 하다가 모르는 점 있으면은 바로바로 질문하세요.